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그 좌선법을 지금 저희들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좌선법 시작하면서 소태산의 좌선법 해서 소태산이 요구하는 좌선법이 뭐냐 하는 논의를 해봐서 축자, 그러니까 글자 써진 대로 쫓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좌선의 방법, 제2 좌선의 방법을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정전으로 하면 64쪽 정전, 이 교재는 252쪽에 보면 좌선의 방법 해서 이 원문이 나와 있어요. 이 좌선의 방법도 글자 그대로 이렇게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항상 어떤 문장을 읽을 때 구조를 꼭 따져요. 그게 어떤 구성으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가. 그 얘기를 제가 항상 이걸 좀 따져서 보는데, 좌선의 방법도 저는 크게는 그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전제가 있어요. 전제. 전제가 뭐냐?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리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이 부분이 전제 사항이라고 한다면, 자, 좌선의 방법에서 1부터 해서 9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 구체적인 좌선의 그 방법의 본론에 속하는데, 여기를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1에서 9까지를 어디서 자르냐 하면은 6까지가 방법. 그러니까 본론, 그 좌선의 방법이라는 본론 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구체적인 방법이고요. 1에서 6까지가 방법이고, 7, 8, 9는 좌선 시의 주의사항.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상과 같이 오래오래 계속하면 무엇을요? 좌선을 오래 하면 필경, 무라의 구분을 잇고 시간과 처소를 잇고 오직 원정무변한 진경에 그쳐서 다시 없는 심락을 누리게 되리라. 여기서 심락이 나오죠. 자, 이 내용, 여기가 결과. 그러니까 전제, 본론, 결과. 본론에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좌선의 방법 1부터 6까지가 구체적 방법, 그리고 7에서 9까지가 좌선시 주의사항. 이렇게 구분해서 크게는 셋, 더 작게 구분해서 말을 하면 넷. 이렇게 이 그 좌선의 방법을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왜 이런 구분을 하냐면요. 이렇게 구분하면 조금 내용 정리가 좀 쉬워져요. 그냥 통째로 보는 거.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이거 통째로 먹는 사람은 사과 하나 꿀꺽 삼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꿀꺽 삼키기가 어려운 우리는 사과를 이렇게 짜게서 먹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적절한 그 크기로 짜게서 우리가 먹으면 먹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오늘은 좌선의 방법을 전제하고 좌선의 구체적인 방법인 1부터 6까지 조항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좌선의 주의사항, 그리고 좌선의 결과, 심락을 누리게 된다는 이 결과까지를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선의 방법은요, 사실은 이 지난 시간에 했던 좌선의 요지, 이번 시간부터 진행해야 될 좌선의 방법도 소태산 대종사의 육성 법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순서대로 돼 있지 않고 좀 순서가 달리 되는 법설, 구체적으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했던 법설이 정전의 편찬 때 구획 이렇게 서로 정돈 내용이 있죠. 이렇게 같은 부류끼리 내용 정리를 해서 현재 좌선법으로 정돈돼 있는데, 좌선의 방법은요. 이게 시장 14년, 이게 원기 14년이죠.
그러면 1929년 11월분인 월말통신 제21호에 좌선의 필요와 그 방법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일부 대종사님이 법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창 20년 1935년 3월분인 회보 제15호에 좌선에 대한 법문에 또 일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법설에 구체적인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정전을 편찬할 때 그 법설을 좌선의 방법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좀 더 정돈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좌선의 요지도 월말통신 21호인 좌선의 방법과 그 필요에 대하여란 내용의 일정 부분 또 좌선의 요지 법설도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직접 육성, 그러니까 정전을 쓸 때 처음으로 이렇게 쓰신 게 아니고 기존에 육성 그 법설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좌선법으로 아주 촘촘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좌선 원불교 같은 게 소태산의 좌선법에서 우리가 좌선하면은 기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이 거의 그냥 중심 내용으로 돼 있어요. 불교에서 화두선을 해서 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도가계열에서 하는 기수련 있죠. 기수련의 용어 중에 양생법이 있어요. 양생법. 양생법의 내용에는 추천, 이렇게 기운을 이렇게 돌리는 거, 주천에서 소주천, 대주천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화신, 몸을 완전히 기화시키고 나의 새로운 기의 몸을 새로운 몸으로 만드는 양신, 뭐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기수련에서 그러나 이 내용 중에서 소태산, 대종산 이런 용어를 법설이나 일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소태산 대종사의 좌선법을 해석하면 전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대종사님께서 사용하신 수기, 화기, 수승, 화강 이 용어가 등장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것은 대종사님께서 보기에는 이것은 수명 안보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혈액순환, 이게 동맥정맥에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죠. 정맥은 화기가 많이 차 있다고 하면 동맥은 수기가 공급되는,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 것도. 그리고 대사순환, 모든 우리 몸의 대사순환, 그런 의미로 수승화강을 이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자선의 방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뭐예요? 자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리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이건 연불법에서도 연불의 방법에서 그 대전제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내용이.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좌선법이 대전제가 남녀노소 선악귀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너무 특수하고 예를 들어서 기운을 감당할 만한 몸을 갖추지 않으면 못한다. 이런 것은 대종사님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좌선도 어떤 법이나 경력이 조금 이렇게 많이 된 사람들은 좀 수월해도 이제 막 처음 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난감한, 정말 뭔가 막 준비를 엄청 많이 해야 하는 방법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없어요. 이것은 간단해서 그냥 누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얼마큼 하냐 이런 내용으로 전제를 삼고 있다. 그래서 이 전제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요. 이제 1번부터 좌선의 방법 1번부터 6번까지가 구체적인 그 좌선의 방법이 등장해요. 방법이. 이걸 한번 훑어봅시다. 1번 첫 번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좌복을 피고
좌복이 뭐예요? 방석. 이거 보통 방석이죠. 방석을 펴고 이것보다는 앉은 그 자리, 이걸 잘 펴고 반좌로 편안히 앉은 후 반좌라고 나와요. 반좌. 이게 반이 우리 뭡니까? 옛날에 상 보면 밑에 이렇게 다리 있잖아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이게 상이 이렇게 삐뚤어지면 어떻게 돼요? 간장 같은 거 넣으면 쭈루룩 이쪽으로 흘러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이 되게끔 딱 안정되게 앉는다. 이런 의미로 반좌라는 말을 쓰죠. 이렇게 반좌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한다. 이걸 보통 우리가 요골수립,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요골이 딱 수립돼서 이렇게 돼야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할 때 이렇게 봤을 때 코하고 이 아랫배하가 이렇게 일직선이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걸 늘 우리가 이 좌선할 할 때부터 배워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게 하여 앉은 자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그래서 앉은 자세를 어떻게 해라는 것이 1번으로 나와 있어요. 1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좌복은 방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반좌는 소반, 이게 우리 소반처럼 안정되게 하는 방식이라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평좌 있고 반가부좌, 결가부좌, 반가부좌는 한쪽에 올라가는 것이고 결가부좌는 이렇게 꼬이는 거죠. 결가부좌. 근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맞좌라 해서 발바닥이 이렇게 되고 왜냐면 이렇게 골반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맞좌 같은 거 하는 것도 골반을 이렇게 고르게 하는 좋은 거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게 반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저는 이제 현대 사회에 의자에 앉는 것도 반자의 개념에 좀 넣어야 되는 응용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좌선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 지점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와 허리 요걸 수립을 해라. 이제 여기 진짜 기본인데 이 기본을 잘 하기가 이것도 챙기지 않으면 꼭 기본에 안 맞게 하는 수가 많으니까 이건 늘 항상 유념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여기서 이게 지금 방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2번이에요. 2번인데 2번이 어떻게 돼 있냐?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풀이어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이것도 지금 책을 만들다가 글자를 진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편집 편집 오류가 생긴 거죠. 이 책에. 자, 이 대목이 무척 대종사님의 좌선의 방법에 어찌 보면 이게 고유성이 있어요. 고유성이라고 해야 맞을 거예요. 나머지 뭐 앉는 자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는 이게 좌선하는 방식에 서로 공유되는 게 많죠. 근데 2번을 보면 전신의 힘을 단전에 단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 단전. 단전이라는 이게 좀 굉장히 전문 용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좌선법은 단전과 관련이 있는 좌선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단전에 툭 풀이어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린다. 이렇게 지게를 이렇게 치고 가다가 짐을 훅 부리잖아요. 이렇게 훅 부리듯이 힘을 단전에다가 다 내려놔라. 부리어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에 있는 것, 단전의 기운 주에 있는 것, 이걸 한문으로 하면 단전주 이렇게 되죠. 단전에 주하다. 주거할 때, 거주할 때 주. 그러니까 단전에 주해라. 단전이 무엇을? 기운을. 주하는 것만 대중 잡되, 대중이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이 대중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 언어예요. 어느 감 잡아라. 이런 거죠. 대중 잡아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어, 그, 나중에 전화할게요. 어, 그, 음, 이게 대중도 우리가, 자기 대중이 이렇게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감을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잡되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여기도 보면요, 어, 우리 마음공부법에서 챙기지 않고 마음공부 되는 건 없다. 여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용어 중에서 기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기운. 이 기운은요, 저는, 야, 이제 이런 게 이제 복잡한 논의가 됩니다. 기운을 어떻게 봐야 되나? 저는 이 기운은 그냥 심호흡이라고 해석합니다. 호흡. 호흡인데 이제 호흡이라고 하면 또 그러니까 깊은 호흡. 저는 일단은 이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말을 해요. 이게 단전까지 깊은 호흡을 하는 것. 이게 단전의 기운 주한다고 하면 또 이게 어떻게 막 힘을 거뒀다가 이렇게 힘을 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는 기운이 나오면 심호흡과 연결해서, 어, 받아들이면 된다. 줄여서 호흡. 근데 단전에 기운 주해라 했으니까 단전까지 기운을 주라니까 심호흡, 깊은 호흡. 이렇게 저는 그냥, 얘기를 합니다. 어, 이 대목. 단전에 기운 주하는 것만 대중 잡아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겁니까? 단전까지. 자, 이 단전 개념도 이제 봅시다. 단전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그 불교정전, 이 정, 정전의 정전으로 정리되기 전에 앞에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모은 걸 불교정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주석같이 달아놓은 것을 내용을 보면요. 단전이라는 걸 정의할 때 배꼽 및 일촌, 제하 일촌.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뭐 손가락 세 개 이렇게 배꼽 밑에 손가락 세 개 놓고 그 정도 지점이다. 그래서 이걸 막 정밀하게 막 어디까지 이렇게 안 하고요. 대체적인 감이라고 이 불교정전의 다른 표현에서는 가볍게 아랫배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막 정확히 어디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자기 대중을 삼는다는 것은 맞는데 정확하게 거기야 막 이런 논의 있죠. 그런 논의는 대종사님의 육성언어나 대운사님 가르침에 거의 안 나오죠. 그리고 의미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봐서 이 대종사님의 그 당대 표현이나 그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보면은 제가 일촌 또는 그냥 아랫배, 우리 아랫배 정도를 단전이다라고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좋고 거기에까지 심호흡을 거기까지 호흡이 내려가도록 유념해서 챙겨서 하는 것을 단전주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자, 세 번째 어떻게 나왔냐면 호흡이 나온다.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앉는 자세 나왔고, 두 번째가 단전에 이렇게 기운을 주하는 방법이 나왔고, 이제 세 번째가 호흡이 나오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호흡은 고르게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똑같게 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것이 다다. 호흡을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거의 같게 하는, 이것을 이제 조식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교재 보세요. 255쪽. 이게 보면 불교정전에 조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신단좌, 그러니까 몸을 바르게 하고 앉은 자세를 단정히 이렇게 바르게 한다는 거지. 그것도 하여 마음과 기운을, 여기도 나오죠. 하복부, 마음과 기운을 하복부에 주하고, 이게 단전주잖아요. 마음과 기운을 하복부로부터 들고 나는 숨이 하복부로까지 들이셨다가 내셨다 하는 이 숨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이 관하고 앉아 있음을 이름이다. 이렇게 돼 있어. 숨을 고른다는 것이. 조심스럽게. 이걸 또 막 거창하게 해석하지 말고요. 숨을 조심스럽게, 이것도 막 이걸 하다면 막 깃털이 날리지 않도록 해라고. 저는 그런 거, 그렇게 안 해요. 그거, 그렇게 할 사람들은 하고, 저는 취급 안 씁니다. 조심하게, 이렇게 거칠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고르게 한다는 것은 거칠게는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최소한. 거칠게 막 했다가 막, 그러지 말고, 자기 수준에 맞게, 내 템포에 맞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살다가 보니까요. 산에 오르는 것도요. 내 템포로 올라가야죠. 뭐, 다리 짱짱한 사람 따라갔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똑같다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계속 해 가냐가 중요하지, 뭘 막 이렇게 하면은 겁나게 잘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전부 다 쳐다봐, 그냥 참고사항으로 자기에 맞춰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숨을 거칠지 않게, 고르게 하되 조심스럽게,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잘 해서 이렇게 쉬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월말통신 제21호 좌선의 방법과 그 필요에 대하여 내용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그 중에 이렇게 나와요. 마음으로는 아랫배에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고 있으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뭐예요? 아랫배가 단전이죠. 단전 아랫배 이 정도 설명을 해요. 이게 대종사님 법설이에요. 법설. 그러니까 아랫배 그 단전이죠. 단전에 거기에 그러니까 심호흡, 호흡이 들락날락 하는데 주에 있는 것만, 호흡이 들어갔다 나왔다, 단전을 중심으로, 거기에 기점으로 이렇게 그런 것만 대중 잡고 있으면 자연히 들이쉬는 숨은 길고 강할 것이요 내쉬는 숨은 짧고 미하게 될 것이다 하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숨은 고르게 한다. 이게 여기서 끝나야 된다고 보지. 뒤에 길고 강하고 뭐 짧고 약하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억지로 하는 뭔가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더 어려워진다. 이게 고르게 한다는데 끝마치면 어려운 질문이네요. 나중에 이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가 그러니까 숨은 고르게 쉬는데 초점만 맞추면 된다라는 그 결론이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눈을 뜨냐 감냐라는 논의가 나와요.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데, 수마는 잠이잖아요, 잠. 마구니를 붙이는 거 보면 정말 이 좌선할 때 이 잠이 고약하다는 소리죠. 고약하다. 그러니까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눈을 감는 순간 잔다. 그러나 조건,
눈을 감아도 감고 할 수 있는 어느 상황을 설명을 해요. 정신기운이 상쾌하다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대종경 수행품 15장에서 보면, 어, 수기가 오르면 서늘하고 맑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서늘하고 맑다. 그러니까 정신기운이 이렇게 수기가 올라서 수행한다는 것은 망념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것과 같은 말인데, 이렇게 상쾌하면 눈을 감아도, 감고 해도 수화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을 때에는 혹 감고도 하여보라. 여기서 혹. 이게 참, 그 표현이 재밌어요. 혹이지, 껐다 끄면 눈 감고 해라. 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웬만하면 눈을 뜨고 하는 게 도움이 된다. 뜨고 하는 게 수마를 제거하는 데는 좋다. 혹 어찌다가. 그냥, 그때 해라는 것이죠. 근데, 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나와요. 입은 항상 다물지며 이게 뜨고 입을 이게 벌리고 하지 말고 입을 지그치 다물고 해라. 그래서 이 좌상 공부를 오래 하여 수승화강이 잘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수승화강이라는 표현 한자 표현은 정전에 없다고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여기 나와요. 수승화강. 식망형진이 안 나오지 수승화강은 여기 나오네요. 수승화강을 잘 되고 보면 맑고 윤활한 침이 혓줄기와 이 사이로 계속하여 나올지니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리라. 이렇게 나오죠. 회보 제15호에 좌선에 대한 법문이라는 대종사님 법설에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 좌선을 많이 하여 마음이 온전하여 진즉 스승화강이 되는 머리에 달고 향내 나고 맛나고 구수한 침이 혀 밑에서 나오나니 그것은 부처님이 이르신 감로수라. 그게 감로수란 거죠. 그 감로수를 많이 삼켜내리고 보면 정신이 맑아지나니라.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좌선을 이렇게 단전주 이 법을 쓰면은 마음이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도 마음이 초조하면은 이렇게 막 기운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초조하지 않으면 이렇게 침이 많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좌선이 잘 되는 현상 중 하나로 입에서 침이 나오냐, 이게 기준이 되는데, 이게 건강에도 유익하게 된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걸 절대화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은 절대화하면. 이게 이 옥지, 그러니까 이 입안에서 침이 잘 나오냐는 여부로 좌선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 어떤 사람은 이게 이 침이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침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침이 덜 나오는 사람들은 물을 훨씬 많이 마시고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기준을 이렇게 하려고 기준으로 되고 이제 예를 들면 이랬죠. 어느 정도 침이 나와야 이게 잘 된 거냐. 이것도 기준이 예, 본인이 알겠죠. 본인이. 그래서 침이 나오는 것은 좌선이 잘 되는 현상으로 기준은 되지만 그렇다고 침이 잘 나오냐는 여부로서 좌선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제가 어, 화면 공유 잠깐 해볼게요. 음, 좌선에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어,
그, 예, 월말통신 제21호 좌선의 방법과 그 필요에 대한 법설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 봅시다. 제일 첫째, 단자로 단정히 앉은 뒤에 허리와 머리를 곧게 하고, 이건 뭐예요? 좌선의 방법 1조에 해당하죠. 이게 지금 대종사님 법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제 2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또 등장하는데, 전신의 힘을 툭 부리어 아랫배, 이게 단전이죠. 아랫배를 약간 굴리는 듯 하고, 상부의 기운을 순수히 아랫배에 내리며, 마음으로는 아랫배의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고 있으면, 이게 이제 그 2조에 해당하죠. 좌선의 방법. 이제 자연히 들이쉬는 숨은 길고 강할 것이요. 내쉬는 숨은 짧고 미하게 되며 이게 3조죠. 3조. 3조. 이와 같이 오래 행한 즉 아랫배가 점점 단단해지며 수승화강이 되어 맑고 윤활한 침이 혓줄기 밑에 양옆 아재 이게 그 이빨 사이죠. 이 사이로부터 계속 날 것이니 그 침을 입에 에, 그 침을 입에 가득 모아 삼키면 몸이 윤택하고 정신이 청쾌, 청쾌란 말 썼어요. 상쾌, 청쾌 같은 말이죠. 청쾌하여 자연이 밝은 해광을 얻으리라. 자,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어, 이게 지금까지 그 좌선의 방법 1조에서 5조까지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법설이죠. 그러니까 이런 법설의 근거에서 좌선의 방법이 써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6조 봅시다. 이 좌선의 방법에서 2조하고 6조가 핵심이에요. 2조하고 6조가. 어찌 보면 6조가 참 뭐라고 할까 궁극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질지니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거든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거든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의자연의 본래 면목 자리에 그쳐 있으라. 상당히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그, 6조에. 이게, 정신, 경지가 어떠냐, 이거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정함을 가질 줄이 있어. 적적성성이라는 그 내용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게 지금 대종경 수행품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해요. 선종 그 법설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종의 많은 조사가 선에 대한 천만 방편과 천만 물로 그러니까 길이죠. 열어 놓았으나 한말로 통합하여 말하자면 망념을 쉬고 진성을 길러서 이게 어디 나와요? 좌선의 요지에 첫 번째 나오는 그 좌선의 정의이지 않습니까? 오직 공정영지가 앞에 나타나게 하자는 것이 선이니, 그러니까 망념을 쉬고 진성을 기르면 그것이 어떤 거냐면 공정영지가 항상 앞에 나타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은 옳고 적적한 가운데 무기가 여기 내용으로 하면 혼침일 거예요. 혼침. 혼침은 그르며 또한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은 옳고 성성한 가운데 망상, 이게 산란한 망상은 그르다. 하신 말씀이 선의 강령이 드날 이런 설명이 등장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 이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냐면요. 단전주하는 우리 상태를 달리 표현한 것이 됩니다. 단전주하고 있는 그 경지가 바로 적적한 가운데 성성한 것이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전주를 하고 단전에 마음 호흡이 단전의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래서
단전에 마음을 주하고 있는, 마음을 이렇게 딱 갖고 있는 그렇게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하고 있는 그 자리, 어, 이 자리가 달리 말하면 적적성성한 경지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봅시다. 무기라는 것은 이렇게 기, 에, 이걸 기억할 때 기도 되고, 기록할 때 기도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침과 반대되는 거예요. 혼침을 말한 거죠. 무기. 우리가 이렇게 잠자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이것은 적적하되 성상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어, 단전주하고 있는 상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망상은요, 성상하되 단전주를 하고 있는데 적적함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기는 단전의 기운, 이게 단전까지 호흡을 주하는 이런 대중하는 마음이 없는 멍한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망상은 단전의 호흡의 기운을 주하는 중에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떠돌아다니는 산란한 상태. 이렇게 말할 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좌선법에서 뭐 적적, 성성, 혼침, 망상 이런 용어는 전부 다 단전주를 하는 상태의 설명입니다. 단전주를 놓치면 혼침이고 단전주를 하는 중에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끌려다니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단전주를 잘하고 있는 단전주에 잘 머물고 있는 것을 적적한 가운데 성성하다고 한 것이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전주를 챙기고 잘 챙겨서 하고 있는 것을 성성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단전주 하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다른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다른 경계에 매몰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을 적적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런 것을 적적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의 그 모든 적적, 성성, 혼침, 망상 이런 말은 단전주 하고 있는 상태를 떠나서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전의 기운을 주하고 있는 그 마음 당처, 단전의 기운 주하고 있는 그 마음 당처가 본래 적적하고 그 자리가 적적성성한 자리다. 이걸 이제 우리가 설명해 내야죠. 이게 만일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거울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모든 것을 비춰요.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그 거울이 텅 비었다고 한 것이고 텅 비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비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단전주 하는 그 자리, 그 마음이 단전주가 역력한 것이고요. 단전주가 역력한 그 자리가 바로 텅 비었다는 겁니다. 적적하다는 것이죠. 단전주를 하고 있는 그 마음이 단전주가 역력한 그 자리를 성성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단전주가 성성한 그 마음 당처를 적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이 비우죠, 거울. 거울이 비추고 있는 그것이 성성하지만 그 역력하게 비추고 있는 그 성성한 것이 적적한 거예요. 텅 비었다고 하죠. 그걸 적적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앞에 대상을 치웁시다. 대상을 치우면요, 우리는 거기 아무것도 없다고 보지만 그 자리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 성성한 것이 역력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단전주를 통해서 그 자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대종사님께서 좌선법에서는 단전주를 썼냐? 그걸 통해서 수승화강도 되라.
우리 건강.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그 방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연불법과 자선법, 특히 자선법을 둔 것은 그것이 스승화강, 우리의 수명 안보나 여기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영육상정의 차원으로 이 수양 방법으로 가져오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무의자연의 본래 면목 이런 말이 다 등장하잖아요. 무의자연의 본래 면목. 이게 바로요. 단전주하고 있는 그 자리가 단전주가 역력한 자리가 성성하고 그 성성한 것이 바로 적적하죠. 거기에 일체 다른 것이 다른 것에 끌려가고 물들 것이 없는 그 자리니까. 이 자리가 바로 진여의 본성인데 이걸 적적성성한 일원상 자리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좌선법에서는 무의자연의 본래 면목이다 하는 겁니다. 단전주하는 그 당체, 그 자리가 바로 무의자연의 본래 면목이라는 겁니다. 무의자연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면은 도의편에서 보면 그게 일원상 자리인데 일원상이라고 말을 안 하고 무의자연의 본래 면목을 하면 일원상하고는 무관하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좌선 단전주하는 그 마음의 당체를 딱 그치면 그 자리가 바로 일원상 자리고 그 일원상 자리를 좌선법에서는 무의자연의 본래 면목이다. 본래 내 얼굴이라는 거잖아요. 본래 내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함이 없는 스스로 그러한 자리다. 새로운 정신을 차리라는 것도 단전주하는 그 자리인 단전주하고 있는 그 자리인 적적 성성한 자리에 그쳐 있으라. 이런 말로 달리 말할 수 있고요. 정념으로 돌이키는 것도 바로 단전주 주의 자리인 그 자리인 적석정 성성한 자리에 머물러라.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단전주를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성성한 자리고 그렇게 성성한 자리에는 일체의 다른 것에 물들지 않는 적적한 자리라는 거죠. 이 자리를 놓쳤으면 또 새로운 정신을 차려서 그 자리에 돌아가고 또 이 자리를 그 자리로 본래 그 정념인 그 자리로 돌이켜서 그 자리에 다시 머물러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단전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정기훈련법 때 처음에 그 좌선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단전은요, 그냥 주처예요. 주처. 거기서 막, 단전에 있어서 엄청난 뭐가 막 빛이 나오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설명도 많고 막 그래요. 단전에서 굉장한 것이 막, 나오는 걸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고, 단전은 그냥 주처예요. 주처는요, 마음과 기운을 거기에 머물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 당처를 돌이켜 보면은 그 자리가 일원상 자리다. 우리의 본래 면목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교재 258쪽,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한번 다시 화면 공유를 해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전이란 주처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가운데, 이 주처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죠. 숨을 들이쉬어도 들어올 마음이 없고, 숨을 내쉬어도 나갈 마음이 없는 그러한 무의자연의 본래 면목 자리에 그치라는 것이다. 즉,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하고 있는 그 마음 당처에는, 그 마음 그 자리에는 밖에서 들어올 마음도 없고 안에서 나갈 마음도 없는 것이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래 중에, 이게 거래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다 거래잖아요. 거래 중에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본래 면목 자리에 그쳐 있도록 하는 것이 좌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제가 이 6번, 이 좌선의 방법 2번하고 6번이 중요한데, 단전의 기운과 마음을 주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성성한 거예요. 성성한 것이 뭔가 따로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면 안 돼요. 단전에 심호흡, 심호흡을 통해서 거기까지 호흡이 가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고, 거기에 그것을 챙기는 그 마음을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자리, 그 마음 당체, 이 자리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성성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게 성성한 것을 뭔가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고 성성한 게 어디 따로 있는가 하고 보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성성한데, 그렇게 성성한 그 마음 당체에 무엇 다른 것이 물들고 거기에 뭡니까? 그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적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성한 것이 적적한 거고요. 적적한 것이 성성한 거예요. 적적, 성성, 적적하니까 이것이 따로 설명 왜 그러냐? 적적하다니까 적적하다는데 뭡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해요. 적적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막 그냥 뭐 그게 아니라 적적하다는 것은 성성한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성성하다는 거니까 착각이 갖고 막 또 산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분별하고 성성한 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분별한다고 할 때 영역한 것이 아니고 분별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성성한 것은 사실은요,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적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전주하고 있는 그 경지가 적적한 것이고 성성한 것이며 성성하면서 적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삐끗 하면은 거기서 그 마음대중 있잖아요. 2번에 나왔잖아요.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풀이어 일념은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방심이 되면 기운이 풀어지나니 그거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방심하면은 뭐가 되냐? 어떤 현상이냐? 혼침에 기운다는 거죠. 첫 번째가 혼침. 혼침에 기우는 것은 뭐예요? 적적해라고 하니까 성성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적적한 것이 성성한 것이고 성성한 것이 적적하는데 적적해라고 하다 보니까 적적이 잘못돼 갖고 성성함을 놓쳐버린 것이고 또 잘못하면 망상에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산만함에 빠진 거죠. 성성해라고 하니까 성성한 것이 마치 분별하고 산만해지는 걸로 흘러버리는 거죠. 성성하면 그게 적적한 거죠.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좌선의 방법 중에서 전제하고 1번에서 6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중에 다음 단락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